여러분 반갑습니다. 랭킨 사이클의 효율을 80% 이상 올리겠다고 하면 아마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실 텐데요. 제가 랭킨 사이클의 효율을 80% 이상 올릴 수 있는 방법, 방법을 여러분에게 공개 설명을 좀 하려고 이 영상을 제작하는데요.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현재의 랭킨 사이클은 효율이 48% 정도 됩니다. 이것이 전기 랭킨 사이클을 제가 현재의 실제로 이용되고 있는 실제 상황의 전기 랭킨 사이클을 그려놓은 전기 TS 선거인데요. 이 전기 TS 선거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께서 익히 아시는 분도 많으실 테고 하니까 혹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열공학식을 조금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여기 이외 부분이 복수분법 출구라고 봐야 되겠죠. 복수분법 출구에 의해서 200의 엔탈피에서 보일러에서 보일 3400의 물을 여기까지 가열을 해서 그러면 여기서 전기가 되겠죠. 이것은 엔탈피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보일러 입력이고 여기 보일러 입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400에서 200까지. 그리고 이것이 고압 터빈이 되겠습니다. 고압 터빈이 출력이 되겠죠. 이것이 등 엔트로피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 여기가 제열기가 되겠습니다. 제열기. 보일러 입력이 있죠. 이것이 터빈 출력이고. 그렇게 해서 효율을 계산을 하면은 현재의 랭킨 사이클은 이론적으로 48% 정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40% 밖에 안 되지요. 사실은 이 8% 정도 이론차가 있는 것이 사실은 연력학 제2법칙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 설명드리는 게시판에 특허 출원서를 공개를 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다운받아 보시고 현재 연력학 제2법칙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것은 내용이 좀 방대합니다만 꼭 받아서 다운받으셔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현재는 40%를 실제적으로 초과하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이 사이클과 현재의 터빈의 문제점을 개선을 해서 현재의 사이클을 실제로 80% 이상, 여기서 제가 알파라고 적어놓은 것은 어떤 원심력에 의한 추가적인 출력이 나오는 그 부분이 제가 알파라고 적어놨는데, 이 부분은 현재의 개념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알파라고 해놨는데요. 사실은 이 알파 부분이 이 출력이 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120%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실 테니까 접어두고, 그래서 80% 이상 올릴 수 있다. 사이클을 개조하고 터빈을 개조해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이 사실을 좀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더 상세한 분을 아시고 싶은 분이거나 열공학에 대해서 조금 조예가 되신 분은 제가 특허 지원서를 홈페이지 공개를 해놓을 테니까 다운을 받으셔서 보시고요. 제가 이것을 설명드리기, 여러분에게 납득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지금부터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완전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린 내용을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 실제로 80% 이상의 효율이 나올 수 있는가, 이것을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는 이거 완전히 하게 납득을 하셔야 되는데, 이 사이클과 터빈의 어떤 문제점을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제가 아주 여러분에게 이 사이클 설명드리기 위해서 상세하게 먼저 납득을 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이 사이클과 터빈을 어떻게 개조하면 80% 이상이 효율이 나올 수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 이상이라 하면은 지금의 석탄이 반밖에 안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설명을 지금부터 그러면은 먼저 이 부분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여러분에게 이러한 사항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현재의 터빈 이론에 대해서, 터빈 사이클 효율, 터빈 효율 이론에 대해서 현재 연력학에서 무엇을 크게 잘못 알고 있는 부분, 그것을 먼저 한 가지 설명을 드리고, 그래야 여러분께서 이것을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도 알 것이고, 현재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 현재의 터빈을 어떻게 개조를 해야 되는가,
그 부분을 납득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먼저 이 부분을 현재 터빈 효율을 계산하는 이 공식에 따라서 현재 실제적으로 실제 상황에서의 전기 랭킹 사이클, 이것은 우리나라에 있는 어느 실제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제 전기 랭킹 사이클 선호가 되겠습니다. TS 선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적으로 현재 이용되고 있는 이러한 사항을 근거로 여러분께서 연력화학에서 보여지는 터빈의 효율 계산식, 바로 이 공식에 따라서, 이 공식이라는 것은 터빈 입구 엔탈피 마이너스 터빈 출구 이론 엔탈피 분의 터빈 입구 엔탈피 마이너스 터빈 출구 실제적인 엔탈피, 그것을 하면은 터빈의 효율이 계산이 됩니다. 이것이 터빈 효율을 내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에 따라서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제 상황에서의 값을 넣어서 터빈 효율이 몇 프로 나오는가, 그것을 먼저 계산을 한번 해본다 하면, 여러분께서 보시다시피 이대로 계산하면 이게서 터빈 입구 엔탈피, 이것은 저압 터빈만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저압 터빈이 되겠습니다. 저압 터빈만 한다면은 터빈 입구 엔탈피가 3600이 되겠습니다. 터빈 출구 엔탈피가 이론 출구 엔탈피, 터빈 출구 이론 엔탈피가 2200이 되겠습니다. 이게 쪽바로 내놓는 것이 이것이 등 엔트로피 선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상황에서의 엔트로피 선. 실제적으로 실제 상황에서 터빈 배기전기는 이 정도 위치에 오는 게 아니고 약 10%의 습분, 10%의 습분. 그러니까 배기 온도는 약 35도 내지 33도. 요 선에서 이 정도 진공이 걸려서 약 이 정도의 엔탈피까지 2300 정도 됩니다. 랭킹 사이클에 종사하시는 분은 특히 배기전기의 조건을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라스트 블레이드에서 10%의 습분, 그러니까 0.9, 10%의 습분, 그 다음에 이 정도의 진공, 바로 이 지점으로 실제적으로 특히 배기전기의 조건이 된다는 것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제적인 값을 넣어가지고 그 조건의 값이 2300 그 엔탈피 값인데요. 그것을 넣고 이렇게 하면은 저압 터빈의 효율을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실제적으로 93% 정도 나옵니다. 현재 실제적으로 93% 나와요. 터빈 효율이 93%에 운전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것이, 이것이 과연 실제 그 값이냐? 만약 이것이 실제 값이라 하면은 지금 현재 대형 보일러의 효율은 90% 정도, 90%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터빈 효율이 90%, 보일러 효율이 90%. 그래서 두 개를 곱하면은 9981 해서 약 80% 이상의 현재 실제적인 랭킹 사이클의 효율이 나와야 하는데, 왜 실제적인 상황에서 40%밖에 안 되는가? 실제적으로 여러분 4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효율이. 그 이론적인 계산에는 분명히 90% 이상이 나와야 되죠. 보일러 효율이 90%니까. 90% 가까이 되고 실제 대형 보일러의 효율은. 그리고 터빈 효율이 실제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90% 나오는데, 그렇다면 실제 80%가 출력이 나와야 하는데, 이건 현재 지금 40%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왜 그런가? 먼저 여기서 그것을 이유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 터빈 효율이 계산되는 바로 이 공식, 이것이 실제적인 값인가?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이것은 실제적인 값이 아닙니다. 극보적인 계산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설명드리겠고. 그런데 현재 연력학에서 열공에서 터빈의 효율을 일반적으로 50% 정도로 계산을 합니다. 과학적으로 다룰 때. 근데 왜 그것이 50% 정도의 계산값을 넣어야만이 하는가? 그것이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현재 랭킹 사이클의 이론 효율을 계산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8% 정도 나왔습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고적인 그 이론 효율인데요. 약 48% 정도, 이 정도 연력학 제2법칙에 근거하여 저 정도의 값이 나오니까, 이 정도의 값을 맞추기 위해서는 현재 보일러 효율이 90% 정도 되니까 터빈 효율을 50% 정도로 계산해야만이 5945 해서 곱하면은 48%의 연력학 제2법칙에 따른 그 랭킹 사이클의 효율을 맞춰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재 실제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제 상황에서의 터빈 값을
엔탈피 값을 넣어서 계산해 보면은 실제적으로 93%가 계산이 되는데, 이론적으로는 보통 책에서 50%밖에 안 다루는데, 터빈 효율.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저연력학 제2법칙에 따른 이랭킨 사이클의 효율을 48%에 억지로 맞추기 위해서 터빈 효율을 50% 전후로 계산해야만이 된다는 것이죠. 이 실제적인 상황을 무시하고, 그래서 현재 그 터빈 효율을 그 공학에서는, 학문에서는 일반적으로 50% 전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실제적인 상황을 무시하고. 근데 이제 여기서 또 궁금한 것이, 그렇다면은 터빈 효율이 93%를 계산은 되는데, 그렇다면 왜 출력은 실제적으로 40%밖에 안 되는가? 실제 터빈 효율이 이 정도 계산이 나오고 보일러 효율이 실제적으로 90%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면 실제 이론 출력도 80% 이상의 사이클 효율이 나와야 되는데 왜 실제적으로 40%밖에 못 나오는가? 그 의문이 생기겠죠, 당연히. 그 의문이 이제 왜 그런가? 그것을 지금부터 이제 좀 상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먼저 여러분께서 납득을 제가 시켜드릴 필요가 있어요. 그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은, 현재의 터빈은, 극보기적으로 이것이 계산되는 효율이에요. 즉,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출력을 내지 못하면서 이 엔탈피 값만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출력을 내지 못하면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극보기적으로 이만큼 나오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정도가 도저히 못 나온다는 것이죠. 엔탈피만 떨어지고 일은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계산해보면은 효율은 올라가겠죠. 그 이유를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이걸 아주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현재의 터빈이 실제적으로 일을 하지 못하면서 엔탈피만 떨어지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엔탈피만 떨어지는데 엔탈피 떨어지는 부분을 실제적인 출력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바로 그 부분이 제가 여러분에게 공개 설명하는 그 내용의 요지입니다. 제가 특허 출연을 한 출연서 요지가 되겠는데요. 어떻게 하면 실제적으로 터빈 효율이 93% 진짜로 나올 수 있는가? 만약에 이것이 진짜로 93% 나온다면은 현재 보일러 효율이 90% 정도 되니까 9981 하면 실제적으로 전체 이론 랭킹 사이클 효율이 81%, 80%가 넘겠죠. 그것이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자 하는 주 요지이고, 터빈을 어떻게 개선해야 된다는 사항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이 사이클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이것이 공개 설명을 지금 드리고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특허 준수만 보시고 잘 이해를 못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공개 설명을, 물론 제가 이 시간상에 좀 빨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업무사항이 있으신 분은 제가 특허 준수를 공개해 놓을 테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특허 준수의 앞부분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현재의 터빈이 왜 실제적인 출력을 내지 못하고 극보기적으로 93%의 효율이 계산되는가? 이것은 실제적으로 93%가 되도록 하자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이론 사이클 효율이 80%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실제적인 터빈의 현재 실제 이용되어지고 있는 터빈의 실제 엔탈피 값을 이용을 해서 터빈 효율을 구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93%가 나오는데 왜 실제적으로 출력은 그만큼 안 나오는가? 왜 극보기적으로 엔탈피 값만 떨어지는가? 이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먼저 그에 대한 납득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먼저 완전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등 엔트로피 팽창이 뭔가, 또는 등 엔탈피 팽창,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등 엔트로피 팽창, 이것은 뭐 아시는 분도 많을 것입니다만은 이것은 먼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전기는 자연적으로 기체는, 전기도 기체죠. 팽창을 시킨다면, 자연적으로 팽창을 시키면 등 엔트로피 팽창이 일어납니다. 즉 단열 팽창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것이 실린더입니다. 실린더 안에 기체를 넣고 기체를 이렇게 피스톤을 이렇게 내리면 이 기체는 당연히 면적이 체중이 넓어지니까 팽창을 하겠죠. 이 기체는 이 실린더 내부에서 아무런 마찰을 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부피가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자연적인 팽창에 의해서 등 엔트로피 팽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열을 시켰다 해서 시켜도 그래서 단열 팽창이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는
등 엔트로피 팽창의 경우에는 기체는 엔탈피 값이 크게 강화합니다. 엔탈피 값이 크게 강화하게 되어 있어요. 등 엔탈피가 아니고 엔탈피 값이 많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터빈에서 실제적으로 엔탈피 값이 많이 떨어지는 걸로 계산이 되죠. 등 엔트로피 팽창에서는 엔탈피 값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체를 여기서 넣고 팽창하시면 자연적으로 등 엔트로피 팽창, 즉 엔탈피가 많이 떨어져서 팽창을 하는 이것이 등 엔트로피 팽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정도로 일단 개념을 잡아놓고요. 그 다음에 등 엔탈피 팽창. 이 등 엔탈피 팽창을 우리 학문에서는, 열공학에서는 등 엔탈피 팽창에서는 지금 출력을 낼 수 없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그 잘못된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드리고자 하는과 동시에 어떻게 등 엔탈피를 이용해서 등 엔탈피 팽창을 이용해서 터빈 출력을 늘릴 것인가 그것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더 자세한 것은 특허 증서를 다운받아서 보시고요. 먼저 이 등 엔탈피 팽창을 설명드리기 전에 등 엔탈피 압축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연 현상이라는 것은 역과정이 항상 가능해요. 물론 역과정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자연 현상은 역과정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등 엔탈피 압축을 할 수 있으면 등 엔탈피 팽창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등 엔탈피 압축에서는 분명히 소요동력이 이런 터빈에서 만약 터빈을 거꾸로 돌려서 압축을 한다면은 그 압축 1이 소요되겠죠. 마찬가지로 등 엔탈피 팽창을 한다면은 현재의 학문에서는 등 엔탈피 팽창 과정에서는 출력을 발생시킬 수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만 아까 그 터빈 이론 효율 계산에서 엔탈피 값이 같으면은 효율이 제로가 되어버리겠죠. 그래서 현재의 학문에서는 등 엔탈피 팽창에서는 출력을 낼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것이 진실인가? 그것을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등 엔탈피 팽창을 이해하려면 먼저 등 엔탈피 압축을 이해해야 되겠죠. 먼저 그 전에 등 엔탈피 팽창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개념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만약에 전기를 이렇게 노즐에서 본다. 노즐에서 이제 가압된 전기를 노즐을 통해서 이렇게 분다 하면은 전기는 이렇게 압력에 의해서 분리가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가면서 이러한 경우와는 다르게 여기서 나가면서 이 과정에 마찰을 일어나겠죠. 당연히 매각 마찰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기를 불면은 이러한 경우와는 다르게 마찰열이 발생해가지고 전기는 내부 에너지 증가가 일어납니다. 그 내부 에너지 증가는 전기가 마찰열을 받아서 내부 에너지 증가는 전기의 에너지를 올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등 엔탈피가 되겠습니다. 등 엔탈피 팽창. 이러한 경우는 등 엔트로피 팽창이고 이러한 경우는 등 엔탈피 팽창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등 엔탈피 선입니다. 그래서 등 엔탈피라는 팽창 이러한 개념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제 이것을 이용을 해서 출력을 내기 위해서는 현재의 학문에서는 등 엔탈피 팽창에서는 출력을 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등 엔탈피 압축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등 엔탈피 압축이라는 것은 만약에 어떤 이점에 있는 전기를 이 상태에 있는 전기를 이전까지 이 등 엔탈피 곡선을 따라서 만약에 압축을 하려고 한다. 등 엔탈피 압축을 하려고 한다. 그렇다면은 먼저 이렇게 단열 압축을 한 다음에 이렇게 등원 압축을 하는 경우가 할 수가 있겠죠. 이 등원 압축은 실제적인 상황에서 불가능합니다만 이제 이론적으로 실제로 두고는 등원 압축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 정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올 수 있겠죠. 이 점으로. 그렇다면 이만큼의 일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이만큼의 일이 소요되고 이만큼의 냉각열과 동시에 또 일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등원 압축 과정에서는 일과 열이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냉각열이 바로 이 공식에 의해서 즉 절대 온도에다가 기체 상수에다가 Ln의 압력
축전의 압력하고 압축 후의 압력하고 이러한 일이 소요된과 동시에 열도 방출됩니다. 열도 동원 과정에서는. 그래서 이 점에 있는 전기를 이점까지 압축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 점은 40kg가 되겠습니다. 40kg에 있는 전기를 250kg까지 거꾸로 압축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단열 압축이 이루어져가지고 터빈을 거꾸로 돌려서 그 다음에 등원 압축을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해서 또 먼저 등원 압축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단열 압축을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부분은 최고의 일과 최고의 냉각률이 그 방열이 얻어지는 경우가 되겠고 이렇게 가는 것은 최저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평균을 하면은 근사적인 터빈 등 엔탈피 압축일이 소요 압축일과 냉각률이 계산이 될 수가 있겠죠. 이 점에 있는 것을 이 점에까지 압축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압축을 등 엔탈피 압축을 하면은 분명히 일이 요구가 되는데 근데 반대로 이번에는 등 엔탈피 팽창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점이 3400이니까 등 엔탈피이기 때문에 이 점도 3400이 되겠습니다. 엔탈피 값은. 그럼 등 엔탈피 팽창을 하면은 등 엔탈피 압축을 하는 데는 분명히 일과 열이 방열이 나왔는데 이쪽 일이 요구되는데 반대적으로 등 엔탈피 팽창에서는 일을 얻어낼 수 없다. 그렇다면 무슨 식이겠죠. 자연 현상이라는 것은 그 역과정이 항상 그 대부분의 자연 현상은 화학적인 그런 현상을 제외하고는 가능합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역과정이 분명히 가능해요. 등 엔탈피 팽창에서는 여기서 3400이니까 현재 이론적으로는 출력을 낼 수 없는 것이죠. 같은 엔탈피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출력을 낼 수가 있어요. 설명드렸다시피 등 엔탈피 압축을 위해서는 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역과정의 팽창 과정에서도 반대로 일을 얻어낼 수 있겠죠. 그런데 학문에서는 이 엔탈피 값이 같다고 해서 일을 얻어낼 수 없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이제 그 개념을 일단은 상기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등 엔탈피 과정에서 왜 현재의 학문적으로 출력을 낼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그 문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여기 이전에 말씀드린 터빈 효율을 계산하는 것. 그 계산에 적용을 하면은 3400 철핀 입구암 엔탈피, 출구 엔탈피 하면은 0이 돼서 출력을 낼 수 없겠죠. 그래서 현재 학문 좀 문제가 많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등 엔탈피 팽창 과정에서 출력을 어떻게 내는 방법이 있는가? 그것은 바로 이것이 이 노즐에서 노즐이 전기를 이렇게 불면은 압력에 의해서 불이 나오는 이 분사 반작용이 생길 것입니다. 분사 반작용. 전기를 이렇게 불면 이쪽으로 당연히 반작용력이 생기겠죠. 그 반작용력을 이용을 해서 출력을 낼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경우는 어떤 이렇게 전기가 이쪽 방향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불려 나옵니다. 이쪽은 반작용에 의해서 이쪽으로 회전을 하겠죠. 이러한 방법으로 출력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등 엔탈피 과정에서. 학문에서는 이것을 출력을 낼 수 없다고 하면 안 되겠죠. 이것을 이 바로 기본적인 가타는 이라는 원리, 이것이 등 엔탈피 팽창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불려 나가는 전기는 이 노즐의 끝부분까지 이제 나오면 이 과정에서는 등 엔탈피 팽창이 되겠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고 등 엔탈피 팽창이 되는 거죠. 이 이후에는 자연적으로 전기가 팽창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노즐 끝부분 이후에는 등 엔트로피 팽창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등 엔탈피 팽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이렇게 고압으로 전기를 불면은, 고압력의 전기를 불면은 분명히 이것이 반작용에 의해서 회전을 하는데 출력을 내서 없다고 하면 안 되겠죠. 등 엔탈피 팽창 과정에서. 여기서 이 지점까지는 엔탈피는 같습니다. 이 지점에 들어가는 전기와 이 지점에 나오는 전기와 이 지점까지는 엔탈피가 같다. 등 엔탈피. 근데 출력을 내서 없다 하면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등 엔탈피 팽창 과정에서도 분명히 등 엔탈피 압축에서 일이 소요되는 것처럼 역으로 등 엔탈피 팽창에서도 일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이제 그렇다면은 이까지는 이제 개념이 파악됐을 것으로 알고요. 현재의 터빈에서
아까 효율이 93% 실제적인 값을 현재 사용되고 이용되고 있는 터빈의 실제적인 엔탈피 값을 계산해 보면 효율이 93% 나온다고 그러셨죠. 그런데 그것은 보기적으로 엔탈피가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보기적으로 엔탈피가 떨어져 가지고 실제 출력을 내지 못하면서 엔탈피만 떨어져서 효율이 그렇게 높게 계산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제적으로 그 엔탈피가 안 떨어지면서 출력을 낸다면은 실제로 90% 이상의 터빈 효율을 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참고적으로 실제로 90% 이상의 터빈 효율이 나온다 하면은 연력학 제2법칙이 적용된 것입니다. 요 냉각을 저온 열연을 버린 연량으로만 계산하는 이 연력학 제2법칙 이론에 따르면은 도저히 효율이 맞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터빈 효율을 93% 제가 연구한 대로 개조해가지고 실제적으로 90% 이상의 터빈 효율이 나왔을 때, 그때는 연력학 제2법칙이 틀릴 뿐더러 에너지 보존 법칙도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거기서 특허 추론서를 좀 내용이 방대합니다만은 제가 여기서 내용을 다 설명드리기는 곤란하니까 다운을 받으셔서 한번 읽어보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까지 터빈이 왜 93% 그 보기적인 효율이 나오는데 실제적인 출력이 나오지 않는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등 엔탈피 팽창에서 말씀드린 바로 이 부분까지는, 노즐을 통과하는 이 부분까지는 등 엔탈피 팽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즐을 통과한 이후에는 마찰되는 데가 없죠. 그것은 등 엔탈피 팽창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하고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의 터빈에서 출력이 나오지 못한, 실제로 출력이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그것을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출력이 현재 나오지 못하는가, 그것을 설명을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렇다면 현재의 터빈을 어떻게 개조를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에 맞는 사이클을 어떻게 구성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현재의 터빈이 보기적인 효율 계산에서 90% 이상의 효율 개선값이 나오는데, 고압 터빈은 아까 93% 나왔죠. 저압 터빈이. 고압 터빈은 계산해보면은, 제가 특허 추론서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84% 낙정으로 나옵니다. 물론 보기적인 효율 계산입니다. 엔탈피 값만 떨어진다는 것이죠. 실제 출력은 그만큼 내지 못하면서. 그래서 전체적인 이론 사이클, 전기 사이클 효율은 49%를 초과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실제적인 터빈 엔탈피 값을 출력으로 낼 수 있게 만든다면은 실제로 이론 사이클 효율이 80% 이상 올라갈 수 있겠죠. 그 내용이 주요지이고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등 엔탈피 팽창을 한다면은 등 엔탈피 팽창 과정에서는 엔탈피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엔탈피가 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출력을 낸다. 그렇다면은 엄청난 출력을 현재의 개념에서 생각해 본다 하더라도 큰 출력을 낼 수가 있겠죠. 엔탈피가 떨어지지 않으면서 출력을 낸다. 그렇다면 출력을 엄청나게 크게 낼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엔탈피가 떨어지지 않으면서 등 엔탈피 과정에서 출력을 내고, 또 등 엔트로피 과정, 거기다 엔탈피가 일정한 상태에서 출력을 내고, 예를 들어서 이 엔탈피가 일정한 상태에서 출력을 내고, 그 다음에 엔트로피 감소에서 또 엔탈피 감소, 등 엔트로피 과정, 등 엔트로피 과정, 등 엔탈피 과정. 그렇다면 현재의 출력은 이것밖에 못 나올 수 없는데, 여기다가 이것을 더한다면 엄청난 터빈의 출력이 나올 수 있겠죠. 아까 제가 분사 반작용의 그림, 그 과정을 이용해서 출력을 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특허 추론서 제가 실제적인 자간 그 내용에는 분사 반작용 그런 행식은 행식이 좀 다릅니다만 꼭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전에 현재의 터빈을 어떻게 개조해야 되는가, 현재의 터빈이 왜 출력이 실제적으로 나오지 못하고 엔탈피만 강화하는가, 그것을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여기서 그려놨는데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까지 말씀드린 등 엔탈피 팽창과 등 엔트로피 팽창의 개념을 아셔야 되고요. 지금, 그리고 또 현재 한 가지 잘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등 엔트로피 과정, 등 엔트로피. 현재 학문에서 터빈에서 출력을 낼 때, 이 등 엔트로피 과정에서 출력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것이 개념이 잘못됐는데, 그것을 지금부터 그 뜻을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을 들어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먼저 이것이 이제 터빈의 이것이 픽스드 블레이드, 즉 고정된 블레이드가 되겠습니다. 고정된 블레이드. 이것이 운동 무빙 블레이드. 이것이 운동하는 이 터빈 무빙 블레이드고, 이것이 고정 블레이드가 되겠습니다. 고정 블레이드에서 전기를 이렇게 분산을 해서, 그 다음에 이쪽에서 하면 충동이 일어나니까 전기가, 그래서 이것이 이쪽으로 움직이려 하겠죠. 이것이 무빙 블레이드가 되겠고, 이것이 고정 블레이드가 되겠습니다. 픽스드 블레이드가 되겠고, 이것이 무빙 블레이드가 되겠습니다. 전기가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면은 충동이 일어나서 이것이 움직이려 하는 거, 이것이 이제 터빈의 원리이죠. 근데 이 픽스드 블레이드, 고정된 블레이드, 여기서는 전기가 이 과정을 통과하는 과정에서는 등 엔탈피 팽창이 거의 일어납니다. 등 엔탈피 팽창. 아까 말씀드린 등 엔탈피와 등 엔트로피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무빙 블레이드에서는 등 엔트로피 팽창이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완전하게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 과정에서는 등 엔트로피 팽창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무빙 픽스드 블레이드에서는 등 엔탈피 팽창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완전하게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정도로 된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현재 학문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등 엔트로피 팽창 과정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그것을 아셔야 돼요. 여기서는 등 엔탈피 팽창인데, 이 블레이드와 블레이드 사이의 공간, 이 공간이 있겠죠. 블레이드와 블레이드의 사이 공간. 이 공간에서는 전기가 이 공간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는 자연적인 팽창을 하려고 하겠죠. 그렇다면 등 엔트로피 팽창이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등 엔트로피 팽창. 이거는 지금 이쪽 그림은 중압터빈이고 저압터빈인데요. 이 지금 픽스드 블레이드가 중간에 빠졌습니다. 중간에 이따 치고, 이 과정에서는 이 사이 공간, 여기서는 등 엔트로피 팽창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학문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등 엔트로피 과정에서 출력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 공간에서는 출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등 엔탈피 과정, 전기가 무빙 블레이드를 통과하는 과정, 바로 이 과정은 또 등 엔탈피 팽창에 가깝습니다. 지금 무빙 블레이드에서 등 엔트로피 팽창이 일어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공간에서 등 엔트로피 팽창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연적인 팽창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연적인 이 전기의 팽창, 이것을 출력으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터빈의 출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등 엔탈피 과정이 에서 출력을 나오게 하고, 중간에서 엔탈피 감소되는 공간, 엔탈피가 감소되는 이 등 엔트로피 팽창 과정, 이 과정에서는 출력이 안 나오니까 이 과정을 최소한으로 하게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는 엔탈피가 감소하지 않는 방향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취지가 뭐냐면, 현재 개념이 픽스드 블레이드에서는 더 엔탈피 팽창이 일어나고, 무빙 블레이드에서는 더 엔트로피 팽창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것이 아니고, 무빙 블레이드에서 더 엔트로피 팽창이 일어나는 그 이유가, 공간에서 더 엔트로피 팽창이 일어나는 것을 무빙 블레이드에서 더 엔트로피 팽창이 일어난다고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렇다는 게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터빈 출력을 올리려면은 등 엔트로피 과정을 등 엔트로피 팽창 과정을 이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등 엔트로피 팽창 과정, 이 공간에서 이 등 엔트로피 팽창 과정, 이것을 최소화를 하고, 요 노즐을 통과하는 블레이드를 통과하는 이 과정에서는 등 엔트로피 팽창이 일어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출력을 올릴 수 있다는 지지가 되는 것이죠. 제가 지금 설명하기도 사실은 좀 난감한데요. 여러분께서 잘 이해를 해 주셔서 제가 말씀드린 요지를 알아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면은, 전기가 픽스드 블레이드, 이것을 통과하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등 엔탈피 팽창이 일어나는데,
이 공간, 이곳을 통과한 이후에, 그때부터는 등 엔트로피 팽창이 일어납니다. 이 등 엔트로피 팽창이 일어나는 것은 출력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해가 되죠, 이제. 이 공간에서 나오는 것은 출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전기가 그다음 무빙 블레이드를 통과하는 이 과정에서는 등 엔탈피 팽창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 출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현재에도 등 엔탈피 과정에서 나오는 출력이 상당히 실제적으로는 등 엔탈피 팽창 과정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학문에서는 이 공간에서 엔탈피가 떨어지는 그것만 계산해가지고 출력을 계산하니까 그 보기적인 출력밖에 안 되는 것이죠. 실제적인 출력은 등 엔탈피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이해를 하시고요. 그렇다면 왜 현재 그 터빈이 출력이 그거밖에 안 나는가? 이론적으로 이 부분이 등 엔탈피 과정이 돼야 되는데, 요 통과하는 과정에 요 부분만, 요 중간 공간에서만 엔탈피가 떨어져야 되는데, 요 부분에서도 엔탈피가 떨어진다는 것이죠. 현재의 터빈 구조적으로. 현재의 고압터빈, 이것이 중압터빈, 저압터빈인데, 왜 무빙 블레이드를 통과하는 과정에서도 엔탈피가 떨어져가지고 실제적으로 출력을 내지 못하는가? 그것을 이제 설명을 드려야겠는데요. 그 이유를 이제 지금부터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그 무빙 블레이드, 이 무빙 블레이드가, 이것이 고압터빈의 무빙 블레이드입니다. 이것이 중압터빈의 무빙 블레이드가 되겠고, 이것이 저압터빈의 무빙 블레이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저압터빈의 무빙 블레이드는 반작용을 이용합니다. 반작용을, 전기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분리 나올 때, 이 블레이드가 반작용에 의해서, 아까 그 노즐을 해서 전기를 분사하면 반작용이 일어나듯이, 그러한 자연현상을 이용하는 것이, 저압터빈이고요. 잘 아시겠지만은, 그 다음에 고압터빈은 이 전기가 이쪽으로 가면서 이 충동이 일어나겠죠. 충동력을 이용하는 그것이 고압터빈이 되겠고, 그 두 개의 중간 정도에 되는 것이, 종합터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블레이드의 구조상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면, 아까 말씀드린 이 엔탈피가 감소되는 과정,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엔탈피가 감소되는 과정은 분명히 이 블레이드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현재는 물론 블레이드에서 통과하는 과정에서 일어납니다. 이 구조가 잘못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요지가 뭐냐면은, 이 통과 과정에서는 엔탈피가 떨어지지 않게 한다는 것이죠. 무빙 블레이드를 통과하는 과정에서는 엔탈피가 떨어지지 않게 한다. 현재는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현재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개조를 하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전기가 픽스드 블레이드를 통과하고 난 이후에, 여기서부터는 등 엔트로피 팽창이 된다 했죠. 통과하고 나서 여기가 먼저 충동 단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충동을 일어납니다. 이제 이 전기의 속도, 이것을, 분사 속도, 이것을 V1이라고 합시다. 전기의 분사 속도. 그 다음에 V2, 무빙 블레이드가 운동하는 속도, 그것을 V2라고 합시다. 자, 이 V2가 거의 비슷하다. 예를 들어서. 전기의 분사 속도와 무빙 블레이드가 운동하는 속도가 비슷하다. 그렇다면 전기가 이 충동하는 힘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출력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압터빈의 직경을 크게 할 수 없는 것이고요. 크게 한다면은, 이 스피드가 너무 빨라져서, 먼저 속도가 너무 빨라져서 전기가 충동력이 약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압터빈의 직경이 작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작게 되는 작은 이유는 아실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전기가 충동을 일으키고 나서 이 블레이드의 반 이후로 갔을 때, 전기가 반 이후로 넘어갔을 때, 이때는, 충동 터빈에서는 이 반작용에 의한 블레이드 현재 구조적으로 전기가 이 충동을 일으키고 이쪽으로 나올 것입니다. 이쪽으로 나오는 이 반작용이 분명히 작용하겠죠. 아까 노즐에서 반작용이 일어나는 것처럼. 근데 고압터빈의 행상에서는 이것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이 뒷부분의 공간이 너무 서로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반작용이 일어나려면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 간격이 좀 좁고, 이게 고압터빈의 간격이 좀 넓어야 되는 게, 넓어야 충동이 반작용력이, 분산력이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문제가 이제, 고압터빈에서는 제일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스피드가 크게 할 수 없다는 것.
두 번째 문제가 반작용력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 참고적으로 이 반작용력을 이용하면은 등 엔탈피 과정이 됩니다. 등 엔탈피 반작용력. 그래서 저하터빈의 효율이 높죠. 저하터빈은 반작용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거 종합터빈. 종합터빈을 종합터빈 먼저 설명드리겠네요. 종합터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기가 오면 충동이 당연히 일어날 것입니다. 종합터빈처럼. 그런데 이 어느 정도 종합터빈은 반작용이 일어나도록 이 브레이드 구조를 해놨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전기가 이렇게 오면서, 여기서 이 전기의 운동 관성이 그대로 살아서 이렇게 나옵니다. 전기의 운동 관성이 그대로 살아서 나와요. 대부분. 그렇다면은, 이 반작용이 작용하지 않겠죠. 이 반작용이 여기 완전하게 작용하려면은, 전기가 여기서 충동을 일으키고, 어느 정도 정지해가지고 압력을 받아서 분산해야 됩니다. 이쪽에 압력이 낮으니까 이 압력 차이에 의해서 분산가 돼야만이 완전한 반작용력이 되는데, 이 전기 운동 관성이 그대로 살아서 나오게 됐어요. 이 공간이 넓이가 똑같아가지고. 그리고 이 공면이 이게 운동 관성 그대로 살아서 나오도록 공면이 되어 있어요. 터빈 구조를 브레이드를 자세히 보면. 그래서 반작용력이 이것은 물론 처음에 설계할 때는 있도록 만들었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많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합터빈은 이제 구조가 고압터빈과 저압터빈의 반 정도 되거도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충동력도 약하고, 충동력이 약한 이유가 직경이 너무 크다는 거죠. 직경이 크다 보니까 충동력이 당연히 약할 수밖에 없겠죠. 거기다 반작용도 약합니다. 그 다음, 이제 현재의 브레이드가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 때문에 실제적으로 엔탈피가 강합니다만, 엔탈피가 강하는 만큼 출력을 못 낸다는 것이죠.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압터빈은 또 어떻게 문제가 있느냐면, 저압터빈은 반작용력을 이용을 합니다. 반작용력은. 저압터빈에서는 전기의 부피가 굉장히 크십니다. 압력이 낮아서. 부피가 크다 보니까 전기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저압터빈에서는 현재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충동력이 전혀 이용될 수 없겠죠, 충동력이. 전기가, 부피가 커지면은, 이 분산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요. 분산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데, 빨라지는 만큼 충동력이 거의 이용할 수 없어요. 현재의 블레이드 구조적으로. 이런 식으로 돼서. 그 다음에 이 반작용력을 이용하는데, 여기서도 문제가 뭐냐면은, 이 반작용을 이용하려면 여기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압력 차이에 의해서 전기가 이렇게 불려 나가야 하는데, 당연히 지금 압력 차이가 납니다만, 전기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방향을 틀 때, 이 운동 관성에 의하면 전기는 이쪽으로 가려 하고, 전기는 이쪽으로 불리려 하고, 나중에 방향이 바뀌어서 이쪽으로 나가려 합니다. 그렇다면 이 운동 관성에 의해서, 전기의 운동 관성에 의해서 충동력을 해소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 예를 들어서 이런 블레이드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 충동력을 해소하고 나서 이 전기가 이 무빙 블레이드와 같이 어느 정도 같이 회전을 하고 난 다음에 압력을 분리해 나가야만이 완전한 반작용력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인데, 전기가 이렇게 충동력을 이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전기는 이쪽으로 운동 관성이 그대로 살아서 이쪽으로 방향을 바뀌어 나가려니까 전기는 이리로 가려 하고, 물론 압력 이 압력에 의해서 충동력은 어느 정도 해소됩니다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역압력이 생긴다는 거지, 역압력. 전기가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가려니까, 운동 관성이 바뀌면서, 얘가 이쪽으로 가려니까, 전기는 이쪽으로 안 가려 하겠죠. 당연히 이쪽 운동 관성이 있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분사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역압력이 발생해서. 그러면 이 반작용력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반작용력이. 그래서 이러한 이제, 더 상세한 것은 제가 지금, 설명이 다 되는지 모르겠는데, 특히 준수에는 제가 좀 상세히 설명됐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꼭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고요. 아무튼, 현재의 터빈은 픽스드 블레이드와 무빙 블레이드에 이러한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효율이, 90%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보기적으로만 90% 나온다는 것이죠. 근데 국보기적으로 90% 나온다고 해서 터빈 그것을 무시하고, 그래서 아예 무시하고 연력학 제2법칙에 따른 사이클 효율에 맞추기 위해서 터빈 효율을 억지로 50% 맞춰놓는 그것은 더 잘못된 것이죠. 연력학 제2법칙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의 터빈 구조가 픽스드 블레이드와 무빙 블레이드 구조가 이렇게 돼서 실제적인 출력을 내지 못하면서 엔탈피만 떨어져 있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새로 구성을 해서 개조를 해서 실제적으로 출력이 효율이 93% 나오게 할 수 있게 만들겠느냐, 그것이 이제 제가 이 발명의 주요지가 되겠죠. 이제 그것을 지금부터 이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 현재 구조적인 문제들은 제가 특허 지원서에 더 상세하게 기록해놨으니까 그것을 다운받아 보시고, 지금부터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개선을 해서 실제적으로 엔탈피 강화에 의한 출력을 낼 수 있는가 등 엔탈피 팽창을 이용해서 이제 그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여기서 잠깐 현재의 터빈을 블레이드를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80% 플러스 알파, 이 알파 퍼센트, 이 부분의 설명을 안 드리려고 했었습니다만 아마 여러분께서 도저히 납득을 못 하실 것 같아서 설명을 생략하려고 했었다가, 그러나 사실은 제가 이 발명을 하게 된 주 목적, 이 특허 지원서의 주 목적이 사실은 이 80% 플러스 알파 부분이 주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알파 부분을 납득을 못하실 것 같아서 설명을 생략하려고 했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납득이 좀 어려우시더라도 이 부분을 꼭 아마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께서 지금 현재의 터빈을 구조를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설명을 먼저 드리시고 난 이후에 80% 플러스 알파 부분, 이 알파 부분의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의 알파 부분이 원래 제가 발명을 하고자 하는 주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의 설명이 아마 여러분께서 납득이 곤란하실 것 같아서 설명 안 하려고 했었습니다만은, 이 설명이 끝나고 난 이후에 다시 영상을 추가해서 알파 퍼센트가 적용되는 완전한 등 엔탈피 터빈, 이것을 설명을 추가적으로 영상을 다시 제작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터빈을 먼저 어떻게 블레이드를 개선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러한 개선 사항을 어떻게 알파 부분에 적용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의 설명이 사실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다시 추가적으로 영상을 제작해서 현재 터빈의 구조를 어떻게 개선하고 난 이후에 다시 이 알파 부분 설명이 영상이 추가될 것이니까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지켜봐 보시기를. 현재 터빈의 블레이드에서 충동 터빈과 반동 터빈이 있는데, 물론 중간간의 중압 터빈도 있겠습니다만, 충동 터빈에서는 현재 반동력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반동 터빈에서는 충동력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반동 터빈에서 충동력이 이용할 수 없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역압력, 그 관계 때문에 분사력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반동 터빈의 충동력이 이용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충동 터빈은 반작용력의 이용이 불가하고 반동 터빈은 충동력의 이용이 불가한데, 그렇다면 두 개 다 이것은 만약에 충동 터빈도 반작용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들고 반동 터빈도 충동력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든다면 두 배가 다겠죠. 당연히 두 배의 출력이 나올 수 있겠죠. 지금 현재 반밖에 이용하지 못하니까. 그 충동 터빈에서도 반작용력을 이용하고 반동 터빈에서도 충동력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출력이 두 배로 상승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효율이 80% 이상이 되겠죠. 당연히 지금 40%니까. 근데 그렇다면 어떻게 구조를 현재 변경을 시키게 되는가, 블레이드 구조를. 물론 픽스드 블레이드, 즉 고정된 블레이드도 구조를 변경시키게 됩니다.
저 분사 노즐을 좀 좁혀야 돼요. 분사 노즐을 좁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단수를 줄여야 돼요. 터빈의 단수를. 지금 현재 보면은 고압 터빈의 단수가 너무 많습니다. 저압 터빈도 단수가 너무 많고요. 만약에 어떤 그 수차가 여기에 있는데, 수차 날개가 여기에 있다 치고, 물을 이렇게 분사를 한다. 물을 분사해서 이 수차를 돌린다 했을 때. 근데 물의 압력이 처음에 높아가지고 단수가 여러 단이 있다 칩시다. 단수가 수차의 단수가 여러 단이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의 압력하고 분사 압력하고 이 부분의 분사 압력하고 압력을 점점 낮춰서 이렇게 분사를 하는 경우가, 그 다음에 한 단으로 고압력으로 아예 이 저압단하고 고압단하고 이 압력차가 이제 클 텐데, 이쪽은 압력을 현재와 같이 압력을 나눠서 분사를 하고, 이쪽은 한 번에 저압단하고 분사를 한다고 칩시다. 근데 만약에 물 같은 경우는 비압축성 유체입니다. 비압축성 유체인 경우는 한 번에 하나, 여러 단을 나눠서 하나 똑같은 출력이 나옵니다. 비압축성 경우는. 그런데 전기는 비압축성 유체가 아닙니다. 비압축성 유체가 아니라는 뜻은 압력차가 크면은 부피가 엄청나게 커져버려요. 그래서 이 부분의 압력하고 이 부분이 분리해서 나오는 이 부분의 압력하고 압력차가 크면은 이 부피가 엄청 커져버린다는 것이죠. 부피가 커져버리면은, 단을 줄이는 것이 훨씬, 아까 V1은, 전기 분사 속도 V1과, 무빙 블레이드의 운동 속도 V2, 이 차를 크게 해줘야만이, 전기의 부피가 늘어나서, 즉, 이 비압축성이라는 유체와의 경우와는 달리, 이것은, 단수를 줄이는 쪽이 출력이 충동력 토르크가 커진다는 것이죠. 그것은 좀 더, 물론 자연현상적으로, 충동력은 전기의 질량에 관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속도가 달라진다는 것이, 속도가, 부피가 커짐으로 인해서, 속도 공식은, 바리 공식이 기공을 아실 것입니다. 비압축성 유체 같으면 똑같아요. 그런데, 비압축성 유체가 아니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지면 유량이 크게 증가돼가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단에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죠. 여러 단을 나누는 것보다. 근데 현재 왜 여러 단을 하는가? 이 분사 속도가 너무나 빨라져요. 분사 속도 한 단을 하면은. 너무나 빨라지기 때문에 현재 구조적으로 아마 묶여져서 여러 단으로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현재 여러 단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단수를 2단 내지 3단으로 줄여야 이 분사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이 차가 커지고, 터빈의 직경을 크게 할 수가 있어요. 고압 터빈의 직경을. 첫 번째로 그것이 이제, 첫 번째의 관건이라고 봐야 되겠죠. 제가 이제 자관한 그 첫 번째 요지가 되겠고. 크게 한다면 처음에는 고압단에서는 그렇다면 전기의 부피가 작은데, 고압단에서 어떻게, 직경이 크다 보면은 전기가 빠져나가는 그 양이 많아서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픽스드 블레이드를 지금은 전 원주에서 다 분사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구조적으로 뭐 일부, 상대적으로 쪼개서 일부분에서만 분사되게 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그것은. 큰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죠. 그래서 먼저 개선해야 될 일이, 터빈의 단수를 줄여야 돼요. 그래야 출력이 훨씬 크게 나옵니다. 아까 비압축성 유체 관계 때문에. 단수를 줄이다 보면은 단수를 줄이면 직경도 크게 할 수 있겠죠. 고압 터빈의 직경을 크게 한다, 이죠. 저압 터빈하고 똑같이. 그렇다면 더 큰 출력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픽스드 블레이드에서는, 분사구를 이렇게 전 원주면에 다 고루를 하지 않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나눴어요. 그것이 두 번째 관건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반작용력과 충동력을 모두 고압터빈과 저압터빈에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고압터빈의 직경을 크게 하고, 단수를 줄이고, 픽스드 블레이드에서는 이 분사되는 구멍 수를 줄여야 되고, 이제 이것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이 무빙 블레이드, 제가 이것이 그려놓은 무빙 블레이드인데요. 운동 블레이드, 이제, 이것을 어떻게 구조를 개선해야 되냐.
두 반작용력과 충동력을 모두 이용하기 위해서 아까 이 앞에 말씀드린 고압투빈과 저압투빈에서 충동력을 저압투빈에서는 충동력을 이용할 수 없는 이유와 고압투빈에서는 반작용력을 이용할 수 없는 이유와 그것은 설명드리고요. 더 자세한 것은 특허 준서를 다운받아서 보시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이제 다 이용하기 위해서 충동투빈과 반동투빈에서 양쪽을 다 이용하기 위해서는 서로 양쪽을 다 이용하기 위해서는 양쪽을 다 이용하다 보면 출력이 당연히 2배로 올라갈 것입니다. 이 무빙 블레이드를 반으로 나눠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무빙 블레이드입니다. 이 전기가 이쪽으로 분사가 되겠죠. 이제 그 고정력에서 픽스드 블레이드에서 당연히 이렇게 분사될 것인데 이 무빙 블레이드를 반으로 기준을 해서 이 앞부분은 충동이 일어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앞부분은 완전한 충동이 일어나고 이 뒷부분은 완전한 반작용이 일어나게 되겠죠. 사기적으로. 그래야 당연히 2개를 다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충동 터빈의 경우는 이 뒷부분을 이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동 터빈은 이 앞부분을 이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양쪽을 이제 이용하려면은 이 반으로 나눠가지고 앞부분은 완전히 충동력이 일어나고 충동력이 일어난 상태에서 이 전기가 이 운동가성이 살아있지 못하게 이 전기 1에 가는 전기가 그대로 바로 나오지 못하게 어떻게 되느냐면 이 무빙 블레이드의 운동 속도 V2 이 전기가 여기에 부딪히고 나서 바로 나가지 않고 어느 정도 같이 운동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충동력이 완전하게 전달될 것입니다. 어느 정도 운동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쪽의 압력이 이쪽보다는 작습니다. 이쪽에 압력이 낮고 이쪽에 압력이 높지요. 그러니까 전기가 이 압력 처리에서 반작용이 오고 이런 식으로 이쪽은 압력이 높고 이쪽은 압력이 낮으니까 압력 차이에 의해서 분사력으로 전기가 불려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뒷부분에서 반작용력이 확실히 이용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이게 반작용이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처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이쪽에 분사된 전기는 충동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 전기의 운동관소가 살아있지 못하게 이 운동관성이 이 무빙 블레이드에 완전히 전달되게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 무빙 블레이드와 같이 운동되는 시간이 발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뒷부분은 압력차에 의해서 전기가 분리나가게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구조가. 그렇게 되려면은 무빙 블레이드의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 입구와 요 입구의 간격을 이제 요 거리를 갖다가 빼라고 요 분사구의 간격을 필요했을 때 요 간격이 요 간격보다 커야 된다는 것이죠. 요쪽은 좁고 요쪽은 넓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전기가 이쪽으로 가는 전기가 어느 정도 정체 시간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정체한 다음에 이쪽으로 나갈 수 있게. 현재적으로 보면 구조가 거의 지금 현재 블레이드는 구조가 거의 같아가지고 그리고 이 이것이 예각이 될 수 없다 보니까 또 이 경사각도가 좀 너무 커요. 현재 보면은 그렇다 보니까 그 터빈의 운동력을 그 축출력에만 많이 이용되고 실제 운동 그 과정에는 많이 이용되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 무빙 블레이드 구조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앞부분은 충동의 형식으로 되고 뒷부분은 반동의 형식으로 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틈새가 좁아야 된다는 거죠. 뒷부분의 틈새가. 요 틈새보다 요 틈새가 좁게 하고 뒷부분은 반동의 구조로 앞부분은 충동의 구조로. 자, 그렇게 하려면 현재의 터빈에서는 할 수 없는 이유가 단수가 너무 많고, 진짜 단수가 너무 많아서, 전기 분사 속도를, 아까 요 차를 충동 터빈에서는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반동 터빈에서는 요 뒷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충동력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전기가 반동 터빈에서도 전기 부피가 굉장히 커져 있기 때문에 터빈의 압력이 낮은 쪽으로 갈수록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면 다음에 빠른 이 전기 운동관을 이용을 해야죠. 그것을 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버리고 어떻게 버리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역압력에 의해서 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역압력에 의해서. 그 역압력을 없애야만이 충동력과 반동력이
확실하게 양쪽이 다 이용되는 블레이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양쪽을 다 이용하다 보면은 분명히 출력은 2배가 납니다. 제가 그 이론적인 계산을 그 특허 준수서 해놨는데, 실제적으로 구성이 가능한 어떤 조건에서의 이론적인 계산식을 한번, 여러분께서 다운받아서 한번 보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은, 이것은 무빙 블레이드입니다. 무빙 블레이드에서, 이 앞부분하고 이 뒷부분하고는 등 엔탈피 팽창이 되는 것입니다. 이 등. 그러니까 전기가, 이쪽으로 부딪히는 거 아니면 등 엔탈피. 부딪히면 열이 나겠죠, 분명히. 열이 나니까 등 엔탈피 팽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반동력에서도 이 부분에 마찰열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분명한, 완전한 등 엔탈피 팽창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등 엔트로피 팽창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공간에서 일어난다. 블레이드와 블레이드의 사이 공간에서. 등 엔탈피 팽창이 완전하게 블레이드에서는 일어나고, 이 공간에서만 등 엔트로피 팽창이 일어나게 하면은,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구성을 해서 계산해보면 효율이 100%는 넘어요, 사실은. 터빈 효율이. 근데 100%는 넘는 거는 우리 현재 개념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80%로 하기로 하고, 이렇게 무빙 블레이드에서 완전하게 등 엔탈피 팽창이 일어났을 때, 즉, 앞부분은 충동력, 뒷부분은 반동력 이렇게 완전하게 이용해서, 엔탈피 강화가 없도록 한다는 것이죠. 요 통과하는 과정에서는. 현재의 터빈은 요 통과 과정에서 엔탈피 강화가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출력을, 엔탈피 강화에 의한 그 값으로만 효율을 계산하고 보면은 터빈 효율이 높게 나온다는 것이죠. 그 엔탈피 강화 없이 지나가야만이 사실은 출력을 내면서 효율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의 터빈을 이렇게 개조하자는 것이거든요.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린다면, 블레이드의 단수를 줄이고, 고압 터빈의 직경을 크게 하고, 그 다음에, 블레이드를 이런 식으로 개조를 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현재 양쪽을 한쪽밖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없는 것은 양쪽을 다 이용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전기가 블레이드를 통과하는 과정에서는 완전한 등 엔탈피 팽창이 됩니다. 등 엔탈피가 떨어지는 것은 공간에서 부득이하게 떨어지는 현상, 이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터빈이 훨씬 높은 출력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높은 출력을 내면은 현재의 연력각 제기법칙은 틀리다는 것이 분명하게 입증됩니다. 저번 여름에 버린 연료는 같기 때문에 출력이 많이 나오면 연력각 법칙이 안 맞다는 것이 당연히 입증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지금 현재의 터빈이 이렇게 개조를 하고, 그 다음에 사이클도 개조를 해야 돼요. 사이클도 이 등 엔탈피 터빈, 지금까지는 현재의 터빈을 무빙 블레이드와 픽스드 블레이드를 어떻게 개조해야 된다, 그 사항을 말씀드렸었고요.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사항인 원래 제가 발명을 하고자 하던 주 목적이었다. 이제 원래 추구하고자 하던 완전한 등 엔탈피 팽창 터빈. 거기다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플러스 알파 부분, 80% 플러스 알파 부분. 사실은 그 부분이 더 중요하고, 제가 원래, 터빈을 발명하고자 하는, 사이클과 더불어서 그 주 목적이었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 부분, 그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부분이 지금까지 아마 여러분께서 납득을 하기가 곤란하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 부분이 사실은 제가 원래 발명하고자 하는 목적이었고 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납득이 좀 안 되시더라도 잘 생각을 해보시고 이 부분을 들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이 더 중요한 사항이고,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발명을 하고자 하던 그 주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픽스드 블레이드와 무빙 블레이드를 어떻게 개조를 해야 된다. 그것은 사실은 이 플러스 알파 부분을 성립시키기 위한 일부분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 목적은 그 부분을 이용한 완전한 등 엔탈피 터빈, 즉 플러스 알파가 추가되는, 플러스 알파 그 부분이 사실은 더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드리겠는데요.
이 앞에 설명드린 데서 현재의 터빈이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요소, 그것을 설명드렸습니다만은, 거기서 제가 빠진 설명이 그것보다도 더 많이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요소, 그것부터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것을 납득하시기 위해서는 현재의 터빈이 무빙 블레이드에서 완전한 등엔탈피 팽창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다고 했는데, 물론 그것도 많이 낭비되는 요소입니다만은 그것보다는 더 큰 에너지 낭비 요소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드리겠는데요. 이것이 지금 픽스드 블레이드고 무빙 블레이드, 픽스드 블레이드, 무빙 블레이드 그렇습니다. 지금 픽스드 블레이드에서 전기가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고속으로 분사가 될 것입니다. 분사가 되면은 무빙 블레이드는 이렇게 여기 충격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운동이 되겠죠. 그다음 무빙 블레이드에서 운동이 되고 난 이후에 스팀이 다시 무빙 블레이드를 지나서 이쪽으로 갈 것입니다. 근데 이 전기의 분사 속도가 얼마나 되느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현재의 터빈에서도 이 전기 운동 속도가 약 1000m 가까이 표시하게 됩니다. 저압 터빈에서. 고압 터빈에서는 500m 내지 1000m 그 사이 정도 되고요. 저 완전 라스트 블레이드 쪽에서는 거의 1000m 이상 됩니다. 이 속도가. 그렇다면 이 무빙 블레이드를 지나고 나서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전기가 이렇게 가는데, 이 빠른 속도가 무빙 블레이드는 이쪽으로 이제 회전을 합니다. 회전을 하는 반대쪽으로 전기가 이제 분사되겠죠. 무빙 블레이드는 이쪽으로 회전하고, 전기는 그 반대쪽, 반대 방향으로 1000m/s 이상으로 속도가 진행합니다. 그렇다면 무빙 블레이드의 속도가 500m/s 정도 돼요. 저압단 같은 경우, 고압단은 한 200 내지 300m 이 정도 되고요. 그렇다면 전기의 속도가 1000m/s 정도 되고, 블레이드의 속도가 500m 정도 되는데, 이쪽에서 제3자가 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 속도에서 이 속도를 뺀 만큼 전기는 저쪽으로 운동을 하려 하겠죠. 그러니까 무빙 블레이드가 이쪽으로 약 500m/s 정도의 속도로 운동을 하고 있고, 전기는 저쪽으로 1000m/s 정도의 운동을 한답니다. 제3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기는 여기서 이 속도 뺀만큼 500m/s 정도로 저쪽으로 운동을 하려 할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실 줄 압니다. 충분히. 그렇다면 이쪽으로 500m 속도로 운동하는 전기는 다시 픽스드 블레이드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부딪혀서 다시 방향을 틀어서 이쪽으로 가는데, 이때 이 픽스드 블레이드에 부딪히는 이 충격 속도, 이것은 픽스드 블레이드를 역으로 회전하려는 그 고정 토르크가 작용하고 전기는 이쪽으로 가겠죠. 그 바로 고정 토르크 부분, 그것은 해수를 전혀 못하는 것이죠. 에너지를. 근데 이제 여기서 자연현상적으로 상기를 해봐야 될 요소가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어떤 모터가 여기 있다 칩시다. 모터가. 이 모터 로터입니다. 모터는 이쪽으로 회전을 하려고, 이 모터 케이싱은 항상 반대적인 토르크를 가지고 있어요. 모터가 예를 들어서 모터를 이쪽으로 로터가 돌려고 한다. 그렇다면 케이스는 그 반대 방향의 똑같은 토르크를 항상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해를 하실 줄 압니다. 이것은 충분히. 그래서 이 경우도 전기가 이쪽으로 치면은 이 픽스드 블레이드는 거꾸로 토르크를 가지고 있고, 무빙 블레이드는 그와 같은 토르크로 운동을 합니다. 이런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제 이 토르크를 이 전기가 치는 토르크를 만약에 이제 이 원주가 모터의 케이싱 원주가 크다고 칩시다. 자, 큰 경우하고 작은 경우하고 케이싱이 그러니까 이 R이 작은 경우하고 R이 큰 경우하고, 케이싱이 그 거꾸로 돌려야 하는 토르크는 같다는 것이죠. 이 케이싱의 직경에 관계없이. 즉,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은 뭐 충분히 이해를 하실 줄 아는데, 이거 정도도 이해 못한다면 정말 죄송합니다만 자기 자신을 의심해 보는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모터의 로터가 이쪽으로 돌라고 하는데, 케이싱은 그 반대적인 토르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반대적인 토르크를 잡아주는 성분이 이 작은 방향에서 고정을 시킨 경우와 큰 직경에서 고정을 시킨 경우와 토르크는 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은,
이 전기가 픽스드 블레이드를 충격을 주는데 충격을 주면서 고정 블레이드를 반대로 돌려하려고 하는 토르크가 있는데 그 토르크를 지금 이제 이것이 무빙 블레이드입니다. 이거 이제 무빙 블레이드를 지난 전기가 이쪽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이제 터빈의 케이싱이고요. 터빈 케이싱이고 이것이 축이고 여기가 무빙 블레이드를 칩시다. 여기지. 그렇다면 무빙 블레이드를 지나고 나서 이 속도가 약 1000에서 500을 빼면 500m/s 정도로 이쪽으로 간다 했죠. 그렇다면 이 전기가 이게 그러니까 픽스드 블레이드 다음 단의 픽스드 블레이드가 이 정도 반경 위치에 있는 경우와 또는 이렇게 바깥에 있는 경우와 그 토로크는 역 토로크는 같다는 것이죠. 근데 이걸 이해하실 줄 압니다. 만약 픽스드 전기가 블레이드를 무빙 블레이드를 지나고 나서 나오면서 다음 단의 그 픽스드 블레이드를 통과를 할 것입니다. 통과를 하면서 반대쪽으로 픽스드 블레이드를 돌리려고 전기는 이쪽으로 돌아가겠죠. 축은 이쪽, 로타는 이쪽으로 돌아가고 픽스드 블레이드는 거꾸로 토로크를 가지고 있겠죠. 그 토로크를 이 충격을 주는 지점이 이 작은 반경에서의 경우나 큰 반경에서의 경우나 그리고 픽스드 블레이드를 만약에 이 정도 위치에 멀리 해놨다 손치더라도 토르크는 역 토르크는 같다는 것이죠. 그것은 자연현상도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실 줄 압니다. 정말 그것만 이해 안 된다면 참 죄송합니다만 자기 자신을 의심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나 픽스드 블레이드가 여기에서나 바깥에 있어나 충격력이 같은데 지금 낭비하고 있는 요소가 이 충격을 주는 픽스드 블레이드가 내 척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 충격이 완전히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거지. 픽스드 블레이드의 충격적인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이제 해소해야 되는데 해소해야 되겠죠.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픽스드 블레이드 이것이 내 척에 있을 거 아니고 바깥에 있다고 칩시다. 말씀드린 대로 바깥에 있어가지고 바깥 부분에 그래도 이 전기가 이제 이 부분을 치나 이 바깥에서 치나 이 거꾸로 돌리려 하는 그 토로크는 전기 토로크는 같은 것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그렇다면 이제 이 빈 공간이 생길 것입니다. 이런 경우 이것은 이제 그 세로단면을 그리는 것입니다. 전기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이것이 픽스드 블레이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무빙 블레이드고 이 픽스드 블레이드 지난 다음에 무빙 블레이드를 돌리고 나서 전기가 이렇게 500 가까워도 500m/s로 분사가 되겠죠. 이 로타의 회전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면은 만약에 이 다음 그 픽스드 블레이드가 가까이 있는 경우 가까이 있으면은 다음 픽스드 블레이드를 치고 다시 무빙 블레이드를 돌리겠죠. 근데 이런 경우는 이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이 있으니까 전기가 로타의 회전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굉장히 이 공간에서 분사를 하면 자유회전을 하게 되죠. 자유회전. 그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분사를 전 원주에서 하기 때문에 당연히 분사가 일어나면 이 회전을 할 것입니다. 전기는. 로타는 이쪽 방향으로 돌아가고 로타의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할 것입니다. 당연히. 자연현상적으로. 여기서 이제 전기가 그 분사가 일어나서 이 공간까지 올라가는데 이 공간의 직경은 R1이라 합시다. R1. 이것이 R1. 요것이 R2라 했을 때 전기는 이제 회전을 합니다. 회전을 하는데 여기서의 회전 속도와 여기서의 회전 속도를 계산하는 이것이 바로 이 가학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라 여기서의 회전 속도, 전기 회전 속도는 반경이 커질수록 회전수가 좀 줄어듭니다. 줄어드는데 이 공식에 따라서 줄어드는 것을 가학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로터는 이쪽으로 돌아가면 전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쪽으로 반대로 돌겠죠. 상기적으로 이해가 되실 줄 압니다. 그것은. 그렇다면 이제 전기는 회전을 하는데 이 분사하고 난 이후에 회전하는 전기. 그러니까 무빙 블레이드를 지나고 나서
이 자유 공간에서 회전하는 그 회전력의 전기, 그것은 어떤 외부에서 에너지를 가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즉 자연 현상적으로 분사하고 난 이후에 자기가 돌아가는 것이지 그 어떤 그 외부에서 추가적인 에너지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분사 이후의 상황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공간에서는 자유회전에 의한 원심력이 발생합니다. 자유회전에 의한 원심력. 그 원심력이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전기가 500m/s 정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기 때문에 이 압력이 요 부분하고 압력을 계산해 보면 100kg 정도 차이 나게 돼서 일반적인 보통 전기의 경우에 워낙 고속으로 돌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100kg의 압력이 이 지점에서 발생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분사되는 압력을 제외하고 100kg의 추가적인 압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제가 특허청원서에 계산을 해놓은 바가 있고요. 이것은 여러분 이 공식에 따라서 계산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운동량 보존의 법칙에서 이 부분의 전기는 V1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의 전기는 속도는 V2가 되겠죠. 그리고 이 압력은, 이 부분에서 발생한 압력은 바로 이 공식에 따르면 되겠습니다. G는 중력가속도가 올라오는 밀도입니다. 전기 밀도는 이렇게 압력이 높아질수록 높아지니까 평균 밀도를 정도 잡아서 계산을 하면은 일반적으로 터빈에서 고압으로 부을 때 압력은 이 정도 압력이 추가적인 압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터빈이 지금 현재의 터빈하고 달라지는 그 관점이 뭐냐면 지금은 터빈이 맨 처음에 초기 압력이 만약에 250kg로 치면은 250kg에서 점점 줄어들면서 라스트 블레이드까지 전기가 복수기로 팽창이 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형식은 어떻게 되느냐면 전기의 운동 진행 방법이 형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또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될 텐데요. 전기가 이제 이렇게 회전을 하면 고속으로 회전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진공이 걸리게 되어 있어요. 이 로터의 직경 부분, 여기서 고속을 하면 이 중앙 부분에 진공이 걸린다는 것이 회전을 계속합니다. 원심력에서. 자, 진공을 걸리면은, 만약에 압력이 250kg에서 그럼 진공 압력이, 진공압이라 칩시다. 그렇다면 엄청난 전기 속도가 더해지겠지요. 이것은 잘 생각하시 보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만약에 250kg 전기를 이 픽스드 블레이드와 무빙 블레이드를 지나서 분사를 한다고 했을 때, 아까는 500m 정도 속도 차가 났죠. 근데 여기서 전기가 확 돌아버리면 진공이 걸리게 돼서 이 보면. 진공이 걸리면은 이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거의 5000m/s 정도 가버려요. 계산을 해보면은. 근데 그 정도까지는 못 가게 압력을 좀 낮춘다 치고, 압력은. 그렇다면 엄청난 더 압력이 100kg가 아니고 한 300 내지 500kg까지 걸려버린다는 것이. 유캐싱과 지점에서. 전기가 자유회전을 하는 게, 분사 이후의 자유회전. 그것은 에너지를 가할 필요가 없죠. 자기 자신이 스스로 각 운동량 보존의 법칙에 따라서 그냥 회전을 하는 것이니까. 그 압력 부분이 플러스 알파인데, 플러스 알파가 아까 반으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진공압을 계산하고 하면 2배 정도 돼요, 2배. 진공이 사실은 알파 부분이 2배 정도 돼요. 여러분께서 도저히 납득이 안 될 것 해서 제가 설명을 생략하고 그냥 반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제가 이 연구를 한 터빈이, 발명의 주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플러스 알파 부분의 원심력에 의한 추가적인 압력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기의 진행 형태가 지금 터빈과의 방법과는 다르게, 여기서 250kg, 만약 250kg 전기를 부으면 여기서 진공이 걸리기 때문에 엄청난 속도가 걸립니다. 그러면 거의 이 정도 압력까지 올라가 버린다는 것이 여기서, 이 부분에서. 그렇다면 이 전기는 굉장히 회전력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고압으로 걸리면서.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정지 토로크 지점이 이 날개, 여기서 전기된 고정 날개입니다. 이것을 왜 푸른색 이것을 왜 있느냐면은, 여기서 전기가 회전을 구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전력을 전기시키는 단계입니다. 이것이. 다음 단어로 유익되기 하기 위해서. 전기시키는 이때 반대 방향의 충격력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반대 방향의 충격력이 로터의 중앙 부분에서 작용을 하나, 아까 여기 그림, 그 다음에 이 끝부분에서 작용을 하나, 터빈 케이싱을 거꾸로 돌려하는 이 토로과는 같다는 것이죠. 그것은 자연현상적으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께서 아마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여기 부분에서 전기의 분사 속도를 정지를 시키나, 무빙 블레이드에서 지난 전기 회전 관성은 이 회전 관성을 픽스드 블레이드에서 정지를 시키거나 또는 공간을 지난 다음에 멀리서 정지를 시키거나 이 터빈 케이싱이 거꾸로 돌려고 하는 토크 성분 같다는 것이죠. 자연현상적으로. 그 와중에 먼 부분에서 정지를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고속으로 분사되는 그 전기의 자유회전 원심력에 의해서 압력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 추가적인 압력이 무려 맨 처음에 가했던 압력과 거의 비슷한 크기로 발생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부분이 진공이 걸리기 때문에 고속으로 돌면은 진공이 걸리면 더 빠른 속도로 돌 것입니다. 더 빠른 분사 속도가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고압 터빈의 고압단, 저압단에서 전기 분사 속도가 이 정도 1000m 있고 나오는 게 압력을 나눴을 때 이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진공이 걸리면 압력이 나눠지지 않겠죠. 바로 처음부터 끝까지 불어버리니까 엄청난 속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초기 압력을 신체는 좀 줄여야 되겠죠. 너무나 빠른 속도가 되지 못하도록. 그래서 지금 그 전기의 진행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면 현재의 터빈과는 달리 현재의 터빈은 250km에서 압력이 점점 낮춰서 이렇게 분사를 해서 터빈을 돌리는데 이러한 방식은 그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진공이 걸리고 있기 때문에 전기가 고속으로 회전하면 이렇게 고속으로 회전하면 이 부분은 진공이 걸릴 겁니다. 원심력에 의해서 진공이 걸려버리면 전기는 더 속도가 빨라지고 더 빨라지면 원심력은 더 커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회전 관성을 여기 전기나게에서 전기를 시킨 다음에 다음 단에 픽스드 블레이드를 넣겠죠. 다음 단에 픽스드 블레이드 넣어서 다시 마찬가지로 인구빙 블레이드에서 분사를 하면 또 진공이 걸리기 때문에 이 회전, 이 부분, 이 공간이 마찬가지로 또 진공이 걸리기 때문에 또 이만큼의 압력이 추가적으로 생긴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터빈을 발명을 하기 위한 주 목적이 바로 이 알파 부분이 바로 이 현상인데요. 아까 설명드린 등연탈비 관련 부분은 사실은 현재의 터빈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한 것이고요. 이것은 이 부분이 픽스드 블레이드, 무빙 블레이드, 진화 전기가 빈 공간에서 자유회전에 의한 압력, 이것이 너무나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자연현상적으로 각 운동량 보존에 따라서, 법칙에 따라서 이것이 터빈이 단수가 많을수록 현재 감압이 점점 돼서 터빈을 돌리는 그런 형식과는 달리 처음부터 진공이 걸리고 하면은 전기의 속도는 굉장히 빨라져서 현재 그 계산을 해보면 거의 무한정의 출력이 나온다는 거지. 무한정까지는 안 될 것입니다만 실제로 이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엄청난 출력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것은 아마 여러분께서 조금 이해를 하실 줄 압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것은 제가 자연현상을 어기고 연구를 한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고,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제가 이 말씀드린 사항들을 잘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추가해야 되겠네요. 여기서 이제 자유회전을 하면 워낙 이제 전기가 분산을 하면 이 회전을 할 것인데, 여기다 추가적으로 이 부분을 그리면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전기가 자유회전을 하는데, 여기서 분산을 해보면 전기가 물론 바로 기승까지 충격이 일어나겠죠. 충격이 일어나면 전 원주에서 분사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전 원주에서 분사가 되기 때문에 회전을 하는데, 이 회전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자유회전 임페달을 붙이실 수가 있겠죠. 이 분사에 의해서 이 충격을 줘서 그냥 이 축의 반대 방향으로 도록 부하 없이 자연적으로 회전하게. 그렇다면 이 회전력이 더 원활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 회전은 어떤 외부에서 에너지를 가해주는 성분이 아니죠. 전기 스스로가 무빙 블레이드를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속도가 남아서 회전하는 것입니까? 그 원심력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경우는 남았던 것을
충격력에 의해서 정지를 시켜버립니까? 손해지.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터빈의 형식을 이렇게 개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께서 아마 이해를 하셨을지, 과연 이해를 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터빈을 개선을 하고 연구를 한 바로 완전한 등엔탈피 터빈 형식이 되는 것이죠. 이 앞에 그 블레이드를 개조하고 픽스드 블레이드, 무빙 블레이드를 개조한 것은 이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더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빠진 부분이 이제 설명에 생각이 나는데요. 여기가 지금 그 픽스드 블레이드와 무빙 블레이드 형식으로 분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맨 처음에 그 원리적인 설명에서 말씀드린, 이 분사를 해서 완전한 이 부분이, 분사를 해서 완전한 반작용으로 축이 형성되는, 이렇게 구성을 해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지금 현재 개념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픽스드 블레이드, 무빙 블레이드 형식으로 그려놓은 거지, 이러한 경우를 해도 또 마찬가지예요. 이 터빈을 보세요. 중요한 것은 이 빈 공간에서 엄청난 추가적인 압력이 생기는 현상. 그 생기는 현상 때문에 그 부분에 진공이 걸려서 전기 속도는 더 빨라지면 원심력이 더 커져서 전기의 진행 형태가 점점 감압을 해서 진행하는 형태가 아니고 자꾸 압력이 계속 생겼어요. 물론 압력은 떨어질 것입니다만은 그러나가 떨어지는 비율이 아주 느리게 진행된다는 것이죠. 이 원심력이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큰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그 맨 처음에 말씀드린 그 알파 부분이. 이 부분을 여러분께서 아마 제가 납득을 하실 분이 막가이 몇 분이면 되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설명을 처음에 빠지고 설명을 생략하고 했었습니다만, 제가 생각해보니까 생략을 하다 보니까 앞부분에 말씀드린 픽스드 블레이드와 무빙 블레이드, 그 부분을 오히려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사실은 이 부분이 더 중요한데, 그래서 다시 이것을 상위시키려고 제가 동영상을 추가적으로 새로 제작해서 첨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등엔탈피 터빈과 분사 반작용 형식의 터빈, 이러한 터빈들을 이용해서 전기 사이클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그리고 현재의 전기 사이클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고 이제 영상을 마무리. 그렇다면 이제 지금 현재 터빈이 이렇게 개조를 하고, 그 다음에 사이클도 개조를 해야 돼요. 사이클도 이 등엔탈피 터빈을 이용해서 어떻게 개조를 해야 되는가, 그것을 이제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그려가지고, 이대로 지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아주 간단, 현재 저 터빈이 이게 압력이 250kg입니다. 250kg는 2600의 엔탈피에서 등엔탈피 팽창을 해버린다는 거죠. 이제 이것이 한 단위가, 이제 여기서의 과정을 여러 단어로 나눠야 되는 거죠. 여러 단어로 나누고, 이론적인 출력 계산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실제적으로 출력은 더 많이 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렇게 노즐에서 분사해서 이렇게 전기가 이쪽 방향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분사해서 이것이 반작용으로 돌 때, 만약에 이것이 크면은, 직경이 크다 하면은 전기가 이 분사력은 같아요. 분사력은 같은데 이 직경이 크면 당연히 큰 출력이 나오겠죠. 대신에 이쪽에 있는 전기를 이 원주 속도까지, 거기까지 회전을 시키게 됩니다. 같이. 그 회전시키는 동력은 사실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직경이 클수록 훨씬 큰 출력이 나온다. 이것은 사실 이론적으로 거의 무한적인 출력이 나올 수가 있어요. 계산을 해보면. 왜냐하면 이 고압단을 미리 가해주는 압력이 없다 하면은 자연적인 원심력에 의해서 압력이 퍼져나오는 이 압력, 이것밖에 압력이 없는데, 전기는 비중이 작기 때문에 미리 가압을 해서 불면은 이 분사 속도에 의한 반작용력이 완전히 직경이 클수록 훨씬 커져버린다는 것이죠. 그것은 제가 특허 지문서에 이론적인 계산을 해놨으니까 여러분께서 다운받아 보시고요. 그래서 사실은 등엔탈피 팽창에서 반작용 터빈을 저렇게 이용하면은 이러한 구조도 물론이거니와 완전하게 등엔탈피 팽창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로 출력이 거의 무한정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 직경이 크다고 합니다. 직경이 한
현재 터빈 라스트 블레이드가 직경이 약 한 3.5m, 4m 가까이 되는데요. 이것을, 요 직경을 한 3m만 해도 거의 무한정의 출력이 나와버려요. 그것은 제가 계산해 놨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근데 이제 무한정의 출력이 나오는 것은 사실상 현재 이론적으로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논리적으로 등엔탈피 팽창을 이용해서 사이클을 구성을 했을 때 어떤 사이클을 구성할 수 있느냐면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쪽은 보일러 압력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압력을 해서 온도를 더 올리지 않고 온도를 이 정도로 해서 등엔탈피 팽창을 물론 여기까지 가버릴 수도 있겠죠. 등엔탈피 팽창. 그러나 이쪽에는 부피가 너무 커져요. 부피가 너무 커지니까 현재 등엔탈피 팽창 터빈을 이용해서 이 부분은 출력을 내는 것이고 그다음 논리적 출력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등엔트로피 팽창 출력과 이 부분의 등온 팽창 동력, 등온 팽창 동력은 이 부하 구간에 의해서는 그냥 엔탈피 차를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쪽하고 이쪽하고 두 개가 나오는 것이죠. 실제로는 이보다 더 나오게 더 된다 했죠. 이것은 현재의 학문적 이론으로는 계산이 불가한 것이니까 이것은 전기 TS 선도적으로 논리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만큼 출력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출력이 현재보다는 훨씬 많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 출력이 많이 나오는 것은 계산을 제가 해놨으니까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고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전기 TS 선도, 새로운 사이클 선도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의 등 앞선과 하나의 등 엔트로피선, 등 엔탈피선, 하나의 등 앞선, 등 엔탈피선, 또 등 엔탈피선 이렇게 해서 새로운 전기 사이클이 구성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의 사이클을 이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사이클은 이제 이렇게 보일러에서 열량을 가하고 고압투미에서 팽창해서 제열기에서 열을 가하고 저압투미를 팽창하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의 보일러 구조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터빈만 이렇게 개조를 한 터빈을 그대로 바꿨을 때 어떤 결과가 나겠는가. 그 사이클 구성을 제가 새로 해놓은 게 특허 준수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건 제가 상세하게 여기서 설명을 못 드리겠고 그대로 이용하면은 먼저 여기서 등 엔탈피 팽창이 되겠죠. 고압터빈에서 등 엔탈피 팽창이 되면 이만큼의 보일러 입력이 줄어듭니다. 보일러 입력이 줄죠. 보일러 입력이 줄어드니까 효율이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등 엔탈피 팽창을 하면 이렇게 돼버리죠. 등 엔탈피 팽창을 하면.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이어서 뭉축을 등 엔탈피 팽창을 또 여기서 한다. 뭉축을 하면 전기 부피가 너무 커지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등압 냉각화 시켜서 여기까지. 이 등압 냉각화열을 어디서 가져오느냐. 이 등압 냉각화열은 급수온도를 올리면서 열을 빼서 받으면서 있겠죠. 그렇다면 급수온도 보일러 입력은 여기서부터 되는 것이죠. 보일러 입력이 훨씬 줄어듭니다. 그러면 보일러 입력이 훨씬 줄어 이만큼 또 여기서 리터에서 줄어들고 그리고 터빈 출력은 여기서도 이만큼 나오겠죠. 그러면 등엔탈피 출력이 나오고 그 다음에 현재보다 훨씬 사실은 계산해보면 거의 100% 넘어가 버립니다. 80%로 규정한 이유가 제가 그 특허 출문서에 많이 써놨는데 현재 93% 보기 계산적으로 터빈 효율이 93% 나오니까 실질적으로 엔탈피는 떨어지지 않고 출력을 내지 않고 엔탈피는 떨어지는 그것으로 계산돼서 94% 나오니까 근데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보일러 효율이 대행의 경우 거의 90% 되니까 두 개를 곱하면 80% 효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80%의 효율을 제가 제시를 한 것이고 사실은 80%가 넘어요. 거기다 또 추가적으로 원심력에 의한 지금 출력을 연습을 했어요. 지금 현재의 개념으로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원심력에 의한 출력은 특허 출문서에도 제가 그냥 참고적으로만 기록해놨는데요. 여기다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80% 플러스 알파, 그 알파가 사실은 원심력으로 출력을 내면 반 정도 돼요. 사실은 인치는 120% 정도 효율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터빈을 개조를 해서 사이클도 개조를 하고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개념으로 80%마저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것 테니까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현재의 저 터빈 극복의 엔탈피 강화 값에 의한 터빈 실제적인 90%의 계산이 된다 했을 때 80%의 이론 효율이 나오니까 제가 80%까지 해놓은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80%보다 더 높은 것이죠. 거의 100%까지도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기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이 현재의 터빈을 블레이드를 개조하는 이 사항을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완전한 터빈 등엔탈피 터빈을 구성해야 되겠죠. 완전하게 등엔탈피 터빈이 되게. 이런 픽스드 블레이드와 무빙 블레이드의 구조로 이루어지지 않은, 즉 순수한 분사 반작용력에 의한 출력이 얻어지는 방식의 터빈, 그것이 완전한 등엔탈피 터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그것은 제가 상세하게 구조를 설명드리기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또 그래서 특허 추론서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면이 있으니까. 그리고 현재의 인터넷에 특허 검색을 해보면은 전기를 분사 반작용력에 분사를 해서 그 분자 반작용력에 의한 출력을 내는 터빈이 특허가 출원된 사례가 몇 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보니까 문제가 많아요. 완전한 등엔탈피 팽창 터빈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현재 특허가 출원된 그 사례들을 보니까 구조적으로 문제가 너무 많다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제가 그런 모든 구조를 완전하게 거의 개조를 해서 새로운 완전한 분사 반작용력에 의한 새로운 터빈, 그것이 특허 출원서 마지막 부분에 제가 써놨으니까 상세한 구조를 설명드리기는 여기서 설명이 많이 걸릴 것이니까 그 구조를 여러분께서 파일을 다운받아서 한번 보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 정도 설명을 드렸으면 이제 어느 정도 납득을 하셨을 줄 알고요. 더 상세한 것은 제가 출원서 분량은 거의 한 50장 정도 내용을 해서 거의 한 달 동안에 작성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상세히 한번 읽어보시면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더 많이 이해가 되실 줄 압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부탁드리고요. 바쁘신데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봐 주세요.